안녕하세요. 기놉스와 OPA로 실수 없이 안전하게 쿠버네티스 운영하기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토스 서버 플랫폼 팀 데브옵스 엔지니어 김영록입니다. 가장 먼저 이 발표는 네트워크나 모니터링과 같은 기능적인 운영보다는 쿠버네티스를 관리하는 엔지니어가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지 그 환경 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발표를 보시는 분들 중에 쿠버네티스를 직접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쿠버네티스에서 컨테이너는 격리의 이점을 통해 높은 보안성을 가진다 생각하지만 쿠버네티스 네트워크 내에 얽힌 수많은 서비스의 복잡도는 가시성을 떨어뜨려 휴먼 에러 혹은 보안 구멍이 생길 기회를 제공합니다. 만약 배포된 서비스의 가시성이 높지 않고 안전대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간단한 설정 변경으로도 예상치 못한 장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특정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있어도 다른 팀원에게 사실을 전파하는 건 항상 비용이 따르는 일이죠. 게다가 새로운 팀원은 항상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이 발표에서는 토스가 쿠버네티스 리소스의 가시성과 휴먼 에러 방지를 위해 기놉스 패턴, 그리고 오픈 폴리시 에이전트, 줄여서 오파를 도입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토스의 쿠버네티스 운영 상황과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됐는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놉스 툴로 사용 중인 아르고 CD의 구조와 어떻게 멀티클러스터 운영을 하고 있는지, 휴먼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오파와 그 이용 예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세 가지 종류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 트래픽이 없는 테스트베드 클러스터와 개발 테스트 목적의 트래픽이 들어오는 데브 클러스터, 그리고 라이브 클러스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티오 버전 업그레이드 작업이 있다고 합시다. 먼저 아무 트래픽이 없는 테스트베드 클러스터에서, 그리고 개발 환경 클러스터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중화 구조를 이용해 라이브 환경에 점진적 적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라이브 서비스에 대해 멀티 데이터 센터, 멀티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액티브 이중화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상단 트래픽을 조절하여 간단하게 사이드 이펙트를 제거할 수 있고 언제나 그레이스풀하게 인프라 변경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다만 이렇게 너무 쉽게 인프라 튜닝과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 양 클러스터, 여러 리소스의 형상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양 클러스터의 이스티오, 프로메테우스 등 주요 인프라 리소스의 설정 사항이 동시에 서로 다른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런 작업이 반복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이드 이펙트가 생길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 어떤 변경 사항이 어떤 클러스터에 선 적용되어 있고 나머지 클러스터까지 전파되어 있는지 일상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방금 예시만으로도 테스트베드, 데브부터 라이브까지 여러 클러스터들을 다뤘지만 여기에 추가로 각 계열사의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멀티 클러스터 형상 관리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놉스를 통한 가시성 확보와 명확한 형상 관리로 이러한 사이드 이펙트를 해결했습니다. 먼저 기놉스에 대해 설명하자면 개념적으로는 깃을 어플리케이션의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로 여기는 것을 말하고, 이는 시스템의 생성, 삭제, 수정 등 배포 관점에서의 모든 작업은 깃을 통해 적용함을 의미합니다. 그럼 기놉스의 구현과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기놉스 패턴의 구현을 위해 아르고 CD라는 오픈소스를 사용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깃상에 존재하는 쿠버네티스 배포 정보, 예를 들어 헬름 차트나 커스터마이즈 등의 템플릿으로 이루어진 정보를 쿠버네티스 커스텀 리소스 형식으로 표현하고 실제 배포 상태와 싱크하는 오퍼레이터 패턴의 오픈소스입니다. 주요 컴포넌트로는 세 가지로 API 서버와 타겟 깃 소스를 클론받아 매니페스트를 관리하는 레포지토리 서버, 그리고 생성된 매니페스트와 실제 리소스를 비교, 싱크하는 컨트롤러 서버가 있습니다. 템플릿이 담긴 깃 소스를 지정하면 각 컴포넌트를 거쳐 클러스터에 해당 리소스를 배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아르고 CD에서 정의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커스텀 리소스의 형식입니다. 클러스터와 네임스페이스의 쌍으로 배포 위치를 나타내는 데스티네이션 필드와 깃 소스 등 하나의 차트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를 다 담고 있는 소스 필드가 있습니다. 언급했다시피
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리소스는 특정 쿠버네티스 리소스의 의도된 상태를 표현합니다. 여기서 현재 상태가 아닌 의도된 상태라는 게 사용 패턴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오토싱크 옵션을 활성화하지 않는 이상 어플리케이션 형식의 커스텀 리소스들을 먼저 배포하는 단계와 그 템플릿을 실제로 적용하는 단계가 분리됩니다. 그렇게 해서 변경사항을 기세 템플릿상에서 그리고 이후 클러스터에서 더블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저희는 대부분의 리소스에 대해서 오토싱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Git과 클러스터 형상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작업자가 빠르게 형상을 동일하게 맞춰주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Git을 현재 배포 상태가 아니라 의도된 배포 상태의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로 여기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더욱 안전하게 리소스 관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Git 코드상에서 쿠버네티스 리소스 관리에 큰 도움이 되었던 앱오브앱스 구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모든 쿠버네티스 리소스 패키징에 헬름 차트를 이용하는데요. 그리고 앞에서 보여준 단일 어플리케이션 커스텀 리소스처럼 차트 단위가 아니라 클러스터 단위의 배포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앱오브앱스라는 구조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는 모든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특정 클러스터에 배포되는 모든 차트를 부트스트래핑하는 차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특정 Git 레포지토리 안에 앱오브앱스, 이스티오, 프로메테우스, 볼트, 네 폴더가 각각 헬름 차트 형태로 존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앱오브앱스 차트 안에는 ROCD의 리소스 배포 상태를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 커스텀 리소스를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각 어플리케이션이 Git상의 다른 경로를 지목하게 함으로써 많은 차트를 한 번에 배포, 즉 앱오브앱스 배포를 통해 나머지 차트를 부트스트래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앱오브앱스 차트의 템플릿을 통해 밸류즈 파일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리소스를 추상화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앱오브앱스 차트와 같은 결과를 가지지만 템플릿 폴더 내부에는 평상시에 접근할 필요가 없고 밸류즈 파일은 간단하게 현재 클러스터에 배포된 차트 리스트를 갖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런 식으로 밸류즈 파일을 여러 개 두어 각 클러스터의 설정 파일을 하나씩 지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브 클러스터는 부트스트래핑 과정에 밸류즈 데브 파일을 이용해 앱오브앱스 차트를 배포하고 라이브 클러스터는 밸류즈 라이브 파일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러면 한 앱오브앱스 차트, 하나의 Git 레포지토리를 모든 클러스터가 공유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의 레포지토리를 보고 모든 인프라 리소스의 설정을 볼 수 있고 앱오브앱스 차트의 설정 파일을 보고 특정 클러스터의 글로벌 형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이와 유사한 방식을 계열사와 클러스터 단위로 좀 더 고도화한 차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 모든 리소스를 코드상에 그리고 Git에 올린다면 각종 오픈소스 등에 필요한 쿠버네티스 시크릿도 노출해야 하는데 분명히 보안 이슈가 있겠죠.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는 GitOps를 적용할 때 항상 나오는 고민이기 때문에 관련된 시크릿 안보코어와 오픈소스들이 몇 가지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 해시코프에 볼트라는 시크릿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볼트를 활용해 해결했습니다. 큐브 빌더를 이용해 간단한 오퍼레이터 프로그램과 볼트 시크릿이라는 커스텀 리소스 정의를 만들어서 특정 경로가 주어지면 오퍼레이터가 그 경로의 시크릿을 볼트에서 읽고 쿠버네티스 시크릿을 생성하도록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볼트 시크릿을 배포할 경우 오퍼레이터가 해당 리소스의 생성 이벤트를 받아 볼트상에 kpares 시크릿즈, example 시크릿 경로에 존재하는 시크릿을 읽고 같은 이름의 쿠버네티스 시크릿을 생성합니다. 이 방식을 이용해 차트에 필요한 쿠버네티스 시크릿을 볼트 시크릿으로 교체함으로써 Git 소스의 시크릿 값을 노출하지 않고 GitOps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의 GitOps 운영 결과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튜닝한 앱오브앱스 통합 차트를 사용하면서 인프라스트럭처의 가시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아르고 CD 도입 이후에 신규 클러스터 세팅할 일이 많았는데 그 구성 속도가 크게 향상됐고요. 같은 어플리케이션이라면 같은 경로의 차트를 계속해서 이용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구성 차이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바로 히스토리 추적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크게 줄였습니다. 단점으로는 쿠버네티스 리소스 배포만으로 초기 세팅이 완료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배포 내용을 레포지토리에 전부 표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볼트 같은 경우 첫 배포 이후 사용할 수 있게 되기까지 일련의 절차가 필요하기도 하고 각종 내부 설정을 etcd가 아닌 자체 스토리지에 다 담게 되어 헬름 차트로는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뱅크 볼츠나 스트림지 카프카 오퍼레이터처럼 쿠버네티스 배포 라이프 사이클에 맞추어 관련 절차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오퍼레이터를 사용하여 해결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토스의 기독수의 적용기였고요. 이번엔 휴먼 에러 방지를 위해 도입한 오픈 폴리시 에이전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오픈 폴리시 에이전트, 오파는 레고라는 자체 정의 언어를 이용하여 특정 정책을 설정하고 디시전 메이킹을 수행하는 컴포넌트입니다. 본래 오파는 쿠버네티스 외에도 엠보이, 카프카 등 많은 시스템에 사용 가능하지만 이 발표에서는 쿠버네티스 내에서 에러 방지로서의 기능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 오파는 일반적으로 어드미션 컨트롤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드미션 컨트롤러란 쿠버네티스 API 서버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해당 요청이 처리되기 전 어드미션 리뷰 과정을 통해 특정 액션을 수행하는 컨트롤러를 말합니다. 크게 뮤테이팅 어드미션 컨트롤러와 밸리데이팅 어드미션 컨트롤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밸리데이팅 어드미션 컨트롤러는 특정 쿠버네티스 API 요청을 허가하는 역할을 하며 뮤테이팅 어드미션 컨트롤러는 이스티오의 사이드카 인젝터 혹은 EKS의 아이덴티티 웹훅처럼 생성 리소스를 변형하는 작업까지 수행해줍니다. 그리고 단일 요청에 대해 다수의 뮤테이팅 어드미션 컨트롤러와 밸리데이팅 어드미션 컨트롤러가 있다면 모든 뮤테이팅 어드미션 리뷰가 끝나고 밸리데이팅 어드미션 컨트롤러에게 그 리소스를 생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받습니다. 다음과 같이 어느 개발자가 kubectl을 통해 create path 명령을 날렸다고 해봅시다. 일반적인 경우 쿠버네티스 API 서버에서 개발자의 권한을 확인하고 인증된 개발자라면 요청을 수행하여 원하는 팟을 생성했겠죠. 하지만 팟의 create 명령에 등록된 validating admission 컨트롤러가 있다고 해봅시다. 팟을 생성하라는 요청은 먼저 어드미션 컨트롤러에게 어드미션 리뷰 포맷으로 들어가고 컨트롤러는 그에 대한 디시전을 API 서버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요청한 팟을 생성하거나 혹은 요청을 반려하게 됩니다. 오파가 어드미션 컨트롤러로 작용할 경우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구조를 띠게 됩니다. 그럼 오파와 자체 언어, 레고를 통해 정책을 정의하고 검증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레고의 예시이며 특정 도커 레지스트리 사용을 막는 케이스입니다. 요청 리소스의 종류가 팟인지 확인하고 해당 팟, 모든 컨테이너의 이미지 이름을 확인하고 있죠. 이 코드만 있어서는 단순 스크립트일 뿐이죠. 해당 코드를 실제로 팟 관련 요청의 어드미션 컨트롤러로 적용해야 합니다. 오파 게이트키퍼라는 컨트롤러를 쿠버네티스 상에 설치하면 constraint 템플릿이라는 커스텀 리소스를 통해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예시인데 prevent delete라는 constraint 템플릿을 정의하면 게이트키퍼가 해당 이름의 커스텀 리소스를 생성하며 어느 타입의 요청에 정책을 적용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배포된 prevent delete는 저희가 적용한 정책 중 하나로 이스티오 컨트롤 플레인의 삭제를 막습니다. 일단 이 방식으로 독립 오브젝트에는 야멜 스펙 기반 조건을 자유롭게 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오브젝트를 확인해야 하며 어길 시 라우팅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 이스티오의 버추얼 서비스는 타겟 서비스에 적용되지 않은 포트를 가리키면 안 된다. 이런 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게이트키퍼가 스테이트리스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지만 이 또한 방법이 있습니다. config라는 커스텀 리소스를 이용하면 오파가 메모리상에 추적할 리소스 타입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config를 가질 경우 오파는 클러스터 상의 모든 서비스를 추적하여 정책 내에서 서비스를 참조할 수 있고 앞의 질문이었던 여러 오브젝트들을 참조하는 정책도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버추얼 서비스 관련 요청을 받아 모든 서비스를 탐색하며 포트 관련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직전에 말한 정책도 오파만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정책을 위반하는 변경 작업은 모두 반려하게 되죠. 자, 이렇게 오파를 이용해 휴먼 에러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장점으로는 오파는 설정상의 이슈를 막고 특히
개발자의 권한 제어 없이 방지턱과 같은 역할로 문제를 해결하므로 생산성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어드미션 컨트롤러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는 휴먼 에러에 비해 오파가 해결하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쿠버네티스를 운영하시는 분들께 손쉬운 환경 구성과 장애 방지를 위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